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 신도시에 왔습니다. 세종 신도시에 온 이유는 향후에 가장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 봤는데 가장 상권이 활성화될 만한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물론 언론 기사나 많은 분들은 세종 신도시의 상가들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언론 기사도 많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나 나쁜 데도 있지만 상권이 안 좋은 데 있고 공실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될 곳 어느 신도시나 어느 지역이나 도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이쪽을 촬영을 해서 차분하게 사무실에서 다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세종 신도시에 있는 어반 아트리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어반 아트리움의 구체적인 얘기는 전체를 촬영한 다음에 촬영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왜 향후에 상권이 활성화될 곳인지 세종 신도시 내에서 그 이유를 다른 지역의 도시에 상권이 활성화된 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많은 상권 답사 다니면서 어디 지역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촬영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답사를 통해서 얻은 좋은 것도 소개를 하는 그런 촬영을 가끔 합니다. 오늘은 세종 신도시에 있는 어반 아트리움 그 중에서도 나중에 지도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P1, P2, P3, P4, P5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촬영하는 여기는 P5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데가. 그리고 여기 P5에는 메가박스 영화관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세종신도 전체 그리고 어반 아트리움 전체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거 임대가 맞춰져서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상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형태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우리가 그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언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는 인강에서도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언론에 나온 상가에 관한 얘기는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그 내용이 100% 맞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나온 이 상가에 대한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참고만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신뢰를 주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언론에서 그 상가에 대해서 또는 상권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 글들을 기사를 보면 좀 자극적인 게 많아요. 주로 안 좋은 것만 공실이 오래됐거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것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안 돼서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만 취재를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언론 기사화하거나 이렇게 뉴스로 방송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 지역은 정말로 안 좋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 또는 상가를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더 투자 가능성이 높고 미래 가치가 있는 언론에서는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던 그 지역 대표적인 곳입니다. 세종 신도시입니다. 세종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제 견해 20년이 넘는 제 답사 다니는 경험 그 다음에 분석했던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종시 상권 분석. 향후 세종시에서 향후 가장 핫플레이스가 될 상권은 어디일까? 일단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자극적인가요? 세종시가 우리 언론에서 정말로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샘플 2개를 발췌했어요. 세종시 상가에 대한 언론 기사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100개 정도 이상이 쭉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거기서 좋다고 한 적은 세종시 상가가 좋다 이런 것은 없고, 다 뭐냐면 공실 상가의 어떤 사진 같은 거를 캡처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뭐 중개사님이나 또는 장사하신 분들 인터뷰를 따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사화해서 나온, 즉 부정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모든 상가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지역이나 모든 상가가 장사가 잘 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상가라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정말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같은 세종시 또는 같은 위례 신도시 내라도 위례 신도시도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이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상가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또는 투자 가치가 정말 없는 그런 상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받고 또는 미래 가치를 통해서 적으나마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상가를 우리 상가 투자자들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상가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세종신도시 전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세종신도시 전체가 나쁘다, 위례신도시 전체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위례신도시 상가가 모두 나쁘다, 또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할 곳 또는 장사할 곳, 영업할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됩니다. 세종시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공급량이 너무 많이 공급됐고 배우 세대수에 비해서, 또는 분양가가 너무 높고 장사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중된 임대료 부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언론을 통해서 학습한 그거를 제가 조금은 세종신도시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기사입니다. 이 언론 기사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쁘니까. 제목이 2021년 1월 28일,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에 비해서 그렇게 얼마 안 됐죠. 어느 언론 기사입니다. 구체적인 언론사는 밑에 이제 출처를 밝히는 데 나오는데, 상가 빌딩 1층조차 빈 곳 많아. 자극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란동 시천 인근 도로는 무척 썰렁했다. 오가는 시민은 드물고 문 닫은 상가도 자주 눈에 띄었다. 그리고 최 씨는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주말에 집에 있는 서울 올라온 공무원이 아직 많은 것도 이유다. 상가 빌딩 2층은 고사하고 1층도 많이 비어있다. 뭐 벽과 창문 곳곳에 임대라고 써 붙였다. 뭐 중심 상가조차 이런데 다른 곳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라고 기사들을 정말 취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냥 소설 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장 가서 취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소담동 법조타운 길 건너편은 더 심했다. 임대형 서너 곳에 불과했다. 자, 좋아요. 상가 공실이 많은 건 과잉 공급과 고가 분양이 원인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텅텅 빈 세종상가 한 방울 해결할 묘수는 없다. 이거는 1년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기사나 2020년 2월달 기사인데 1년 전이나 지금 21년이나 기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어도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도 세종시 상가가 애물단지가 됐다. 뭐 은행 돈을 빌린 상가 주인들이 관리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내놓은 국려지책이다. 어떻게 될까? 과잉 공급이다. 잘 안 해요. 예, 출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제가 그냥 샘플로, 정말로 샘플로 이게 언론 기사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일단 왜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런 기사가 나온 그 지역, 세종시 전체에서, 지금 이게 지도가 세종시 전체잖아요. 이 전체에서 왜 그런 곳이 있는지, 그리고 세종시 전체의 상가가 다 공실들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향후에 더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돼서 월차임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정말 없는지, 세종시는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봅시다. 일단 세종시 전체 지도입니다. 지금 아까 그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곳에 상가가 텅텅 비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는 곳을 저희가 보게 되면 그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물론 상가 공급이 많은 것도 맞아. 근데 모든 것이 상가 공급이 많은 게 아니고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정지가. 그런데 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빨간색들,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색들이 상업지역입니다. 상가입니다.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시행사 쪽에서 분양들을 했어요.
그러나 얘가 안 들어왔어 아직. 현재까지 촬영하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공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 법원검찰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공실될 수밖에. 이 세대수 갖고는 이 빨간 상업용지 공급량이 많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상가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가 공급이 많아도 배우 세대수가 많으면 괜찮습니다. 뭐 강남역 상권은 서면역 상권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대전의 둔산동 상권, 지금 세종시 얘기하니까 거기는 상가 공급이 안 많나요? 많지요. 많은데 배우가 있거나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소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가 공급이 많은 게 원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가를 투자를 판단할 때 배우 세대수와 다른 곳에서 소비하러 오는 유입 인구를 고려하고 거기에 상가 공급량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적정하게 세대수와 공급이 적정한 일을 판단하는 거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급은 많아요. 이 빨간색이 다 상가니까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원검찰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원검찰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맞은편 상가들은 변호사, 법무사들로 기본적으로 임대가 2층, 3층, 4층의 임대가 맞춰지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알 겁니다. 자,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재 입주를 했습니까? 물론 이런 언론 기사도 나와요. 여기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정부종합청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다 금요일 되면 다 서울 원래 집으로 다 간다. BRT를 타고 오송역을 가서 KTX를 타고 올라간다 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지만 정부 종합청소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도 입주자가 계속 매년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계속 입주를 하면서 어떻게 세종시 전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또 상가들도 계속 같이 공급을 처음에 공급할 때 상업용지로 공급된 것들 계속 같이 공급을 한단 말이야.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언론기사에서 무조건 안 좋다 해서 안 좋은 것만 보여준 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 세종시에서 여기가 이러한 이유로 공실이 많다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수하게. 그러나 그냥 세종시는 텅텅 빈 상가 1층도 비어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세종시 전체가 비어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도 얼마나 좋은 상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저는 세종시에서 정말로 핫플레이스가 될 곳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많은 분들한테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는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기 보시면 세종시 인도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권이라고 표현하는데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아직 지금 5하고 6은 이제 막 또 여기 또 공급되고 있죠. 이런 데 보면 항아리 상권들이 있어갖고 예를 드는 겁니다. 상가가 여기 요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파트들이 요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상가가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아파트들이 요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 또 상가가 이만큼 있어서 여기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요런 데는 굉장히 좋아요. 상가 공급량이 일종의 항아리 상권인데 공급량이 한 10개에서 12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적게는 9,000세대, 많게는 11,000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가 건물 하나에 기본적으로 1,000세대씩 있다는 거야. 배우가. 그러면 이러한 상가는 물론 약간 분양가가 높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실이 될 상가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만큼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상가들을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세종에서도 좋은 상가가 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종시 상가는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상가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세대에 의해서 소비력이 발생되는 정주 인구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주 인구에 의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소비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제가 상권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을 잠깐 보시면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권이란 말을 정말 상가에서 많이 쓰는데, 이 상권은 보시면 뭐 소비자가 있는 권역 또는 고객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뭐 지식인이나 뭐 백과사전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상권은 곧 뭐다? 소비자의 범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여기 상권 참 좋다. 이 얘기는 소비자의 범위가 넓고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참 상권이 안 좋네. 이런 의미는 여기는 소비자의 범위가 좁고 작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내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와,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지? 야, 그리고 뭐 카페들도 들어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상권이 더 활성화됐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소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만 잡습니다. 자, 상권은 뭐라고요? 소비자의 범위. 항아리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가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가 소비하지도 않고 다른 데서 들어오지도 않는 그러한 상권을 우리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두 가지로. 왜? 이게 구분이 돼야 우리가 이 상가를 투자할지 말지, 어디가 좋은 상가인지,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죠? 정주 인구 플러스 유입 인구입니다. 이때 유입 인구, 자, 개념을 볼까요? 정주 인구, 주소를 정해서 거주하는 인구. 요거는 이제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뭐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 말고, 오피스텔도 있긴 있는데 오피스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정주 인구입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으니까.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나면 회식도 거기서 하시는 정주 인구로.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수만, 주택 세대수만 정주 인구가 아니고요. 회사원들도 정주 인구. 하다못해 우리 대학가 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대학생들, 공부하시는 대학생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 숫자도 정주 인구로 판단합니다. 왜?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커피 마실 때 밖에 그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가들 이용하고, 점심 먹을 때도 이용하고, 분시점도 이용하고, 노래방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입 인구는 뭐냐면 대학생들 숫자 말고, 거기 오피스 근무하는 사람들 숫자 말고, 아파트 세대수 말고 다른 곳에서 소비를 위해서 넘어오는 인구를 갖다가 유입 인구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주 인구, 주위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갖고 또는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백화점에 소비를 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백화점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정주 인구이고, 그 백화점으로 소비하러 오는 전철을 타고 또는 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유입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 인구 플러스 유입 인구가 합쳐지면 기본적으로는 상권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앞으로 상가 투자를 할 때 고민할 게 그겁니다. 정주 인구도 있고 뭐까지 있고 유입 인구까지 있으면, 소비를 하러 온 사람까지 있으면 정말로 상가의 가치는 좋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도 연체하지 않고 잘 낼 것이고, 그러면 건물주, 상가 소유자, 임대인도 기분 좋게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힘들었던 것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코로나 1년 이 기간 동안에 안 된다, 안 좋다, 이거는 저도 답이 없고, 정부도 답이 없고, 전 세계가 답이 없는 내용이니까 이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어떻든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야, 지금 안 좋은데, 공실인데, 거기 장사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매출이 100에서 70%가 확 날라가고, 지금 매출이 그 전에 비해서 3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나요? 아까 여기 상가가 상업지역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세대가 둘러싸여 있고, 상가 이렇게 있으면 한 뭐 9,000세대 만세대 둘러싸여 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뭐 다른 곳에서 여기 이쪽에 거주하는 아파트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가서 소비하러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소비하고 이렇게 소비하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거의 안 하고요. 요런데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요런 형태는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빵집, 베이커리, 핸드폰 매장, 의원 그렇게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여기는 정주 인구, 상가 공급량과 정주 인구 세대수를 보고 아 여기는 상권이 괜찮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아 상가 한 10개 정도 공급했는데 7층짜리 건물이 한 10개 있는데 둘러싸여 있는 세대수가 만 세대구나. 오 괜찮네. 공급량과 정주 인구, 정주 세대수가 괜찮네. 그렇게 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주 인구는 별로 없는데 유입 인구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도 있다. 자, 그래서 정주 인구, 유입 인구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건 이제 이 계획 상권하고 자연 상권이라는 것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계획 상권은 깊게는 얘기 안 합니다. 계획 상권은 이런 신도시처럼 처음에는 소비자가 없다가 소비자의 범위가 없다가 계획 도시니까 아파트 공급하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가 짓고 상가에 장사하신 분들이 영업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형성되는 곳을 기본적으로 계획 상권, 즉 신도시들 상권, 택지개발지구 상권은 계획 상권이라고 그러고 아주 옛날부터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어느 곳에 가서 소비를 하던 지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개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비하던 지역, 이런 것을 자연상권이라고 구분하는데 이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한다? 계획 상권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자 일단 개념은 잡았어요. 우리 상가는 어느 지역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까 언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세종시 상가는 전부 안 좋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상가가 좋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데도 분명히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데도 있고 영업할 곳도 장사할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그렇지 않는 곳은 거기에 뭐가 정주 인구하고 유입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까 법원검찰청 세종 법원검찰청처럼 향후에 법원검찰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원검찰청을 이용하는 아니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법원검찰청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변호사 법무사 분들 그리고 민원인들 통해서 유입 인구가 발생이 돼서 향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상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공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 한 15분 시간 동안은 세종시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은 어디인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데 일단은 어떤 그 개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종시 상가는 모두 안 좋다라는 그런 언론을 통한 학습 효과를 조금 제가 정리하는 그거를 좀 털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상가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상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데 그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고 그 소비자의 범위는 정주인구와 소비를 하러 오는 유입인구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주인구와 유입인구가 많으면 상가 공급량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정주인구와 유입인구가 적은데 상가 공급량이 많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다음 편에서 과연 세종시에서 어디가 가장 핫플레이스인 곳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